네, 반갑습니다. 10월 24일 일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 종목하고요. 누리호 발사 관련 종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알체라가 준비되어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자이언트 스텝 먼저 알아볼게요. 자이언트 스텝. 자,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에서는요, 정부가 이제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핵심 유망 분야에 2조 6천억 원의 예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의 상승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일단은 물량이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한 특징 종목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광고 VFX, 영상 VFX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AI 기반 콘텐츠 기업으로 이제 대표적인 관련주를 이제 꼽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상승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또 정책적인 어떤 수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제 단점은 뭐냐면 신규 상장이라는 부분이겠죠. 신규 상장에서는 이제 추세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언제든지 뭐 물량이 쏟아지게 됐을 경우에 어떤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강세예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흠잡을 게 없죠. 정부 정책 수혜 주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 5일선 따라 올라가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5일선 기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깨지지 않으면 일단 홀딩한다라고 접근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긍정적인 그런 상승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정고점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으로 본다라면은 일단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을 계속 늘려가시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과매수 국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포지션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좀 부담되더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홀딩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전략으로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다음에 맥스트 볼게요. 맥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이게 따상상 기업이에요. 따상상. 그 유명하다는 따상상 기업인데 따상상상인가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기업인데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겠죠. 뭐 스마트 안경. 이 스마트 안경을 통해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통합 어플리케이션 맥스버스죠. 맥스버스의 AR 내비게이션 기능을 공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이게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가상현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이 종목은 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붙어줬기 때문에 방금 전에 보셨던 뭐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신규 상장 이후에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자이언트 스텝처럼 이제 우상향의 패턴이 아니라 상승 이후에 하락세를 계속 보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 이 저항대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 정책 수혜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매물대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상당할 거 생각돼요. 그래서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맥스트 역시도 홀딩 전략으로 보시고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과매수 접근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바라보시는 것은 괜찮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려 있으니까요. 홀딩 전략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체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체라도 역시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뭐 따상 기업인가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기업인데 상승 이후에 물량이 충분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 역할 좀 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정부의 어떤 지원책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포지션으로 진행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영상인식 AI 기업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뭐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진출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 이런 쪽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으로 인식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상현실에 대한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신규 상장, 네, 지금 보시면 공교롭게도 메타버스 관련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다 신규 상장 기업이기도 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입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물량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정도는 일단은 뭐 물량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계속 우상향이고 신고가 흐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뭐 알체라라든지 방금 전에 보셨던 맥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되겠죠. 그래서 지금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담은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알체라 같은 경우는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 저항대 제대로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저항 두꺼운 포인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일 두꺼운 저항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만원 넘어가기가 조금 버겁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정부 정책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준다라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은 네, 다른 기업들보다도 더 약한 흐름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 엮여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홀딩 전략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신규 접근은 상당히 리스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RSI 지표가 과매수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이지만 세 종목 대비해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리호 발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좀 볼게요. 지금 이제 누리호 관련한 종목군들은 다 내렸어요. 한국항공우주부터 해가지고 뭐 비추로 테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다 내렸습니다. AP 위성도 다 내렸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내리는 포지션에 대한 내용들은 글쎄요. 일단은 뭐 누리호 발사가 정상 궤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은 실패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상 궤도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입장에서 본다라면 뭐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발사체 같은 부분들은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일단 긍정적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뭐 자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좀 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실패라는 어떤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부담감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지금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의 엔진, 터보 펌프, 시험 설비 구축 등에 참여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도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우주항공 산업 분야를 계속 키우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감도 계속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실패라는 부담감이 좀 있어서 주가가 좀 하락했다는 내용인데, 글쎄요, 일단은 뭐 매도에 대한 포지션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누리호 발사 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한 정황은 포착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금요일날 팔아먹은 정황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개인들 물량 또는 실망 매물 또는 재료 소멸에 따른 그런 매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글쎄요, 지금 이 하락이 계속 진행될 것인가는 아직 불투명하겠죠. 물론 하락 추세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겠습니다만 과도한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성공 아니냐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약간은 좀 여기까지 뭐 내려가는 것은 좀 과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과매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서부터 저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뭐 지금 같은 경우는 46,000원대에서 지지선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일단은 저점을 잡으려는 모색이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매수로 들어가시긴 조금 애매하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우주항공주에 대한 전략은 대부분 동일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반등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볼게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립이죠, 조립. 누리호의 전체적인 조립을 맡은 기업. 근데 이제 조립이 잘못돼서 이제 궤도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아, 설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총체적인 어떤 책임을 봐야 되겠죠. 뭐 엔진이든 뭐든 받아가지고 다 조립을 한 그런 상태에서 발사를 했는데 발사체는 성공했다. 근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보긴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쁠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 지지대에 대한 포인트고요.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도가 조금 보였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매도가 조금 보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약간의 어떤 매도 공세로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다운되었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조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도 지지선이 어딘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지금 우주항공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시점이 저점 지지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역시도 지지라인대가 31,000원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비해서 뭐 크게 더 밀릴 가능성은 없겠죠.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지선에 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뭐 한 2, 3% 정도 밀리면 다 밀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부터 지지되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우주항공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본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라면 긍정적이다. 그러면 매매 포인트를 일단 어디서 잡을 것인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내년 5월에 누리호 2차 발사를 하겠다. 그때는 진짜 위성을 싣고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즈음까지 해서 꾸준하게 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은 1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역시도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보인다 하더라도 매도보다는 관망이 좋겠죠.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로 진행됐기 때문에 신규 접근 들어가시기는 부담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뭐 고체 연료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이쪽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뭐 수소 연료 전지 쪽에 대한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SLBM 그 잠수하면서 발사되는 그 미사일이 있죠. 그러니까 방산주 쪽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사일에 대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게 누리호가 발사되면서 이제 발사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누리호 발사에서의 기대감은 충분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성이 뭐 제 궤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일단 발사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니들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죠. 미사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기대감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 긍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 연료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서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도 있겠고 지금 LIG 넥스원의 전체 매출액 중에서 미사일 관련 사업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본다면 이번 누리호 발사의 그런 그 발사 과정 성공은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긍정적으로 일단 풀이해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건 주가는 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하기는 조금 껄끄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 아주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추세는 긍정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 반등이 만약에 나타나서 48,000원대, 49,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매수가 들어가도 됩니다. 자,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아니고요. 주가가 상승하면서 다시 정상 궤도로 들어서게 됐을 때 신규 접근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냥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급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 기관들 다 들어와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대감이 앞으로 더 있다는 얘기겠죠. 주가 내리든가 말든가 난 신경 쓰지 않아, 추세대로 밀고 갈 거야 라는 관심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종목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알체라,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까지 총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들 조금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긍정적으로 또 시장에 대한 관점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휴일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아침 무료방송으로 돌아옵니다. 월요일 아침 무료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